제 작업 중에 강아지에 대한 작업,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자, 그거를 이제 요번에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공간에 그 얘기가 담겨져 있죠. 제가 사실 이 루트에서 이 공간이 제일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막 여기를 보는데 와, 나 여기를 꼭 써야지. 여기 막 여기 보실래요? 짜잔. 이 안쪽에는 이건 좀 이따 이제 기계 관련된 얘기할 때 설명드릴 건데, 아무튼 이렇게 설치를 했고, 저는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뜻밖의 공간?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런 공간에 설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이 공간 설치할 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너무 재밌게 설치를 했고, 네. 아무튼 이제 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저는 이제 물론 저도 개를 키우고 있지만, 단순히 제가 키우는 개를 그린다고 이제 그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본격적인 건 얘네 때문이에요. 여기 아이고 저기 보이는구나.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제가 2019년에 10월에 이제 이전했던 작업실이 통창이었는데 밖에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근데 또 고층이었어요. 아래를 보는데 이 공사장 안에 강아지를 제가 발견했는데, 얘네들 원래 새끼였어요. 새끼였고 저 가운데 얘가 이제 엄마고, 새끼 3마리인가 같이 이렇게 막 꼬물꼬물 다니는데, 얘네가 커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지켜본 거죠. 몇 달 동안. 이렇게 이런 공사장이고 제 작업실이었고, 이렇게 이제 애들이 키우기 시작 너무 예쁜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밖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근데 이분들은 이제 도와주려고 오셨던 분들이에요. 얘네들을 어떻게 같이 논의해서 뭐 해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먹이도 주시고 간식도 주러 오시고 그랬던 분들인데, 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입양도 못 보내고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 남자분이 애들을 되게 잘 보살폈던 분이었고, 공사장에서 그랬는데, 이제 얘네가 너무 크고 사실 가까이서 보면 더 크거든요, 애들이. 그리고 사실 그냥 길가에 다니는 애들이니까 좀 험하게 생기기도 했고, 이제 뭐 어떤 품종견 같이 귀여운 애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날 이게 2020년 3월이었던 것 같은데 구조대원들이 와서 얘네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구조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뭐 얘네를 진짜 구조하는 건 아니겠죠. 119라고 저기 써 있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그냥 새끼들을 싹 데려갔어요, 그냥. 근데 이제 어미를 이제 공사장에 한 분이 보살핀다고 하셔서 걔는 남아있었는데, 이걸 지켜보고 나서 저 공사장 안으로 절대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냥 얘네를 보면서 얘네들의 터전에 사람들이 뭔가 이제 건물 빌딩을 짓고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되게 많은 비인간종들이 쫓겨나고 있구나를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때 너무 힘들었고,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도 되게 비겁하게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이제 기록을 한 몇 달 동안 기록을 하면서, 어디다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비인간종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얘네들의 얘가 복순이에요. 복순이 그 엄마.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드디어 간식을 줬을 때, 근데 또 새끼를 또 낳았어.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개에 대한 이제 형성들이 나오고 싶은데, 그 요즘 나오는 개 형성 전에, 이게 그 해에 2020년 제가 버디미술관 레지던시에 있을 때 박스 위에 이렇게 자화상을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개가 있죠. 또 이때부터 개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개들을 제가 끌어안을 수 없다는 거가 되게 힘들었고, 입양을 내가 해야 되나 한 녀석을 막 되게 고민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사실은 이제 핑계일 수도 있는데 노견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개를 좀 돌보느라 힘들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개가 이제 죽고 나서 제가 진짜 고민했어요. 얘가 새끼를 하나 또 새끼를 또 낳으면서, 근데 솔직히 제가 한 마리 입양한다고 이제 물론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참 인간들이 이런 우리 삶 때문에 이렇게 약간 빚을 지고 사는구나라는 걸 진짜 제가 그거 현장을 목격을 하면서 되게
예, 그게 이제 작업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개 형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거는 드로잉이 올해 개인전 때 개인전 때 발표했던 작업은 아니구나. 그때 이제 올해 드로잉 했던 건데 이게 목탄으로 했던 작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동물들 그리고 사람 그래서 개개개 이렇게 작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개가 그런 형상,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다 담고 있어요. 메시지를. 그런 비인간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뭔가 이렇게 막 감정이 더 표출되고 이런 거는 얘네들이 이제 표정도 있고 제가 개를 키우기도 하기 때문에 좀 얘한테 좀 몰입이 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잡초를 필요 없다고 뽑아내는데 그것도 이제 인간의 중심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걔네 이름도 너무 잡초도 종류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냥 뭉뚱그려서 잡초 그러니까 필요한 거에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나머지는 다 잡초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저는 생각하게 되고 그냥 하나하나에 대해 조금 뭐 애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기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얘는 이제 기계인데 사실 왜 이런 눈 모양이냐 그러니까 이 기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도 사실 이 안에 숨어져 있는데 저거는 CCTV가 사실 기원이에요. 보면은 이게 제 작업에 근데 제가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데 있었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버디미술관 레지던시에 놓여있던 그 CCTV에 찍힌 제 작업 기록물이거든요. 네, 제가 그때 좀 깨달았던 게 이 CCTV 덕에 제가 작업 기록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기계하고 저와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하고 기계의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물, 그러니까 이런 사물도 될 수 있겠죠. 기계, 어떠한 기계와 내가 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고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이 그러니까 사물로 통해서 바뀌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그 공존하는 네트워크 그런 시스템 안에 기계가 자리 잡는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딱딱하고 되게 차갑고 뭐 사람처럼 뭐 피가 흐르지 않고 장기가 없기 때문에 되게 그냥 딱딱한 어떤 물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공존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도 기계의 도움을 빌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반려개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작업들이 얘가 이제 반려개 중에 하나. 제가 올해 개인전에 얘도 반려개. 그러니까 요거는 CCTV 역할처럼 이렇게 기계가 위에 있고 얘도 기계를 6개를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반려기계가 지금 6개의 반려기계 중 지금 소장되신 분들이 사실은 이 그냥 기계에 어떠한 캐릭터를 좀 부여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했는데 소장자분하고 사실은 이게 이 소통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상해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 2 작업이 이제 개인전에서 소장이 돼서 그 작업은 지금 요 근래에 하고 있는 작품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 전시에서도 2 작업이 2개의 반려기계가 소장이 돼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풀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어떠한 나한테 필요한 반려기계가 뭘까라고 계속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 어쩌면 감정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또
아 나는 기계인데 내 영원한 친구? 뭐 같이 밥을 먹어주는? 막 이럴 수도 없고 참 바라는 기계가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나 대신 뭐 청소해주는 기계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 개인전에 했던 건데 이거는 위아래가 없는 세상이라고 그냥 다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저희도 기계가 있고 이거는 되게 예전에 했던 물고기 형태도 좀 이렇게 뒤틀려서 전시할 수 있고 DP할 때 되게 다양한 형태로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때 한참 이런 거에 빠져 있을 때 2018년 그리고 이 설치물은 사실은 이 작업이 원래는 여기 이 틀에 제 작업을 붙여서 개집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개들의 유기견들, 그러니까 우리가 터전을 뺏은 그 아이들에게 집을 다시 지어주는. 근데 여기 벌레가 있네요. 안녕. 개미다, 개미.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짓는 게 집짓기라는 작업의 뼈대인데 이번에는 이 프레임만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이 안에 제가 훼손된 제 그로밋 작업을 설치를 했는데 제 스스로한테도 계속 의문이 드는 게 훼손된 작업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겉으로는 괜찮아요. 제 아내가 이제 전시 중에 훼손이 됐는데 어떠한 계약사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갤러리 쪽에서도 조금 그걸 다른 방식으로 저한테 해주겠다고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어쨌든 이 훼손된 작업은 제가 이제 소장한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갖고는 있는데 그냥 작업과 저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훼손됐기 때문에 이제 작품이 아닌 것인지 그러니까 소장되지 않는 작품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근래 이제 아트페어도 많이 나가면서 이게 소장됐다고 해서 좋은 작업이고 소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작업이 아닌데 되게 묘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서 오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훼손된 작업은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걸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집이라는 형태에서 벗어난 어떤 프레임에서 지금 어떤 틀에서 벗어난 얘인데 지금 얘를 작업으로는 작품이라고 얘기는 못하고 작품은 작품인데 보관은 제거하고 있고 전시도 못하고 소장 어디다 보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작품인데 그런 얘기 계속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작업이어서 그리고 사실은 이 캐릭터가 또 제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그로밋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인데 얘는 제 캐릭터도 아닌데 제가 어떤 협업을 통해서 작업했던 거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업이어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저도 그런 상업적인 부분과 작가로서 계속 또 이제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 안에서 계속 지금 갈등하고 흔들렸던 것도 많고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고 그런 거를 좀 풀어내 보고자 전시를 오픈했기 때문에 한번 설명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애는 제가 여행 에세이를 2017년에 낸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아줌마예요. 결국 저예요. 저고 여기 이 책인데 여기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그때 과하게 제 그림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이제 한 달을 하와이에 있었고 한 달을 도쿄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냥 버틴 거죠.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막 쓴 거예요. 그때 한창 그림에 대한 고민할 때여서 여행하면서 내가 이제 그림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일러스트 작업할 때였는데 일러스트는 이제 못하겠다. 그럼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좀 여행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결국 답은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게 2014년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 여행 이후로 그냥 저는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리스그라피는 제가 올해 이거를 몇 점 했더라? 잠깐만요. 이게 에디션이 잠깐만요. 에디션 30개 맞아. 30개를 찍어서 지금 요번 전시에 5점만 에디션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백호 고양이라고 그림책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이거는 2013년에 처음 발간을 했고 사실은 이 전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더미북으로도 이 백호 고양이에 대해서 얘가 제 캐릭터인데 아주 귀여운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 절판돼서 이 책은 제가 이렇게 전시 때만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3년에 나온 거 맞을 거예요. 2015년 이거는 다시 찍었을 때가 2015년이었고 이거는 텀블벅통에서 후원받아서 했던 거 다 리스그라피로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시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다음 주 토요일날 손님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제 강아지 지나간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뭐 작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길게 주저리주저리 했네요. 전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직접 저랑 또 얘기 나누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이라도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비염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요즘 미치겠네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안녕.